여러분들 면접의 비밀 이거 보고 계신다는 거는 이 마지막 관문인 면접만 통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한번 면접을 어떻게 하면은 담당자를 사로잡을지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인데요. 면접 이렇게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습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면접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으세요? 정답 말해보셨죠? 말씀하셨죠? 네, 정답은 뭐냐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같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이 안에는 몇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업무 성과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회사의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그 이상의 성과를 내주길 기업은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업무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어필하셔야 되고요. 이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양이 두 마리 냈는데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친한 사람과 일을 하면은 업무 성과가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가장 친한 친구랑 했을 때 그 친구가 조에 참석을 잘 안 한다거나 모임에 참석을 잘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맡은 과제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친하긴 친한데 업무를 잘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친한 것과 업무라는 것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업무 성과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회사는 각 회사마다 인재상이 있습니다. 도전, 열정이라든지 아까 제가 입사 지원서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이게 각 기업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 기업의 인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적합한지 이걸 보려고 하고요. 이것은 채용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고 특히 면접에서 우리 회사 인재상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 역량과 그리고 이 인재상을 핵심 가치를 잘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회사, 직무, 나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직무는 뭐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직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필요 역량이 무엇이고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 거고 그 일을 할 때 기대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주요 업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비 직무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정비하는 일이 무슨 일이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정비는 쉬운데 그럼 품질 관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지? 품질 관리 지원자한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지원하는 증거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한다라고 하면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퇴사율 같은 거 계속 얘기했지만 직무를 제대로 아는 지원자를 기업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인데요. 그 일을 수행할 때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넌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런 스트레스를 넌 어떻게 이겨낼 건지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주요 업무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역량, 그래서 어떤 직무 역량을 갖고 있고 너가 부족한 직무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재상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핵심 가치,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한 20% 정도, 현재 한 60%, 미래는 한 20% 정도 해가지고 현재 중점을 둬서 그 회사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 현재 상황에, 현재를 분석하다 보면 현재에 가장 이슈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슈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기업이 아주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자면 홈페이지, 신문기사, 전자공시 시스템, 증권사 보고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천을 드리는 게 특히
상장된 회사, 증권에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시면 좋은데요.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PDF로 다운도 받을 수 있고요. 거기 들어가시게 되면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쟁 요소, 국내 시장 여건, 경쟁 우위 요소, 영업 전략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그게 나올 것입니다. 특히 경쟁 우위 요소라고 하면은 내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총과 칼이 있는지 그런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그 지금 애널리시스가 아주 분석을 잘 해놨죠.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깊숙이까지도 볼 수 있고 특히 제가 추천해드린 건 산업 분석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업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까지도 좀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결과물로서는 수학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 분석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회 요소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 위크니스랑 이 스트레스 그래서 이런 약점과 이런 위험 요소를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 기업이 아주 선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학 분석까지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석만 한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인데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처음에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취미가 책 읽기, 독서, 그죠? 독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책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럼 답변을 못한다라거나 아니면 읽은 책이 있는데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작가가 누구죠? 그 작가가 쓴 다른 책은 뭐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변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친구는 자기가 쓴 것도 제대로 답을 못하는구나. 신뢰가 안 간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해서 막 질문을 막 하는데 답변을 잘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 신뢰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아까 스타 플러스 LP, 이거는 제가 입사 지원서 때 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면접까지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인재상 많이 얘기했고, 직무 역량 얘기했는데, 요즘의 면접은 구조화 면접, 역량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질문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두 개씩 정도밖에 안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본인이 최근에 도전적으로 도전과 열정적으로 경험했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 하나 끊어오겠죠. 그러면 그게, 왜 그걸 하게 됐나요? 부터 물어보겠죠. 그리고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다른 목표는 없었는지,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액션,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나요? 그럴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나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성공에 실패했는지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느꼈는지 이런 걸 물어보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할 때 스타 플러스 LP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구조화 면접 같은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대로 많이 물어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충분히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본인 지원자, 그리고 직무, 회사 이 세 가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면접 예상 질문 20개를 뽑아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포함해서 답변을 적어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갈씩과 20초입니다. 두 갈씩이라는 건 뭐냐면 위스마전서 때도 말씀드렸는데 핵심 결론을 앞에다 구상하는 것이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미가식 구성을 많이 합니다. 상황 먼저 얘기하고 뭐 어떻게 행동했고 그 다음에 결과 그때 얘기하는데 이렇게 미가식 구성하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면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면접관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길어요. 장황해요. 행동 얘기하고 있는데 면접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면접자들도 면접 계속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됐습니다. 다음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지 못했어요. 두 가식이 아니고 미가식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다음 사람에게 답변할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러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두 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식으로 꼭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20초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를 면접관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이런 질문, Q&A에 대해서 여러분의 답변을 다룰 때 20초 정도로 구성을 해서 답변을 다시기 바라겠습니다.